자, 오늘은 이미 이제 트롯 전국체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신진 스타들 이야기, 또 이제 미스트롯 시즌2도 시작하면 이제 그러니까 주간 트롯이 매주 이제 트롯 뉴스가 많이 양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다른 이슈가 없어가지고 아무 얘기나 해야 되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 이번 시간이 아닐까. 트롯 전국체전은 1회에만 지금 방송이 되는 상황인데 1회에서는 몇몇 눈에 띄는 좀 그런 참가자들, 그리고 좀 화제성 있는 참가자들이 있긴 했으나 네. 뭐 검색어 1위를 오른다거나 뭐 그런 여파는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요즘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무명 가수만 모아놓은 싱어게인. 싱어게인은 오히려 지금 방송만 하면 몇 호 이렇게 지금 이름이 아닌 초반부 그 번호로 나오고 있는데, 참가 번호들이 지금 검색 오를 만큼 난리죠. 화제성만 놓고 봤을 때 시청률은 뭐 이미 그러니까 뭐 그 MBC 트로트의 민족도 그렇고 다 10%대 넘기면서 또 시청률은 굉장히 잘 나오고, 싱어게인은 이제 뭐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7, 8% 나오는 수준이긴 한데 화제성은 아직까지는 좀 그 트로트 프로그램이 아닌 싱어게인이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미스트롯도 시작하고 하면 아무래도 좀 다시 화제성이 트롯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어떤 큰 트롯의 변화점을 가져온 게, 우선 요즘의 열풍은 이제 미스트롯의 송가인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고,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생겨나면서 미스트롯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 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송가인 씨가 이게 전국으로 이제 그 행사 무대를 다니면 그 팬분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막 응원하고 막 그랬던, 정확히는 뭐 사생팬은 아니고 공방팬에 가까운 팬들이 딱 결집을 해가지고 어디 행사에 가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막 따라가가지고 응원해주고 막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열풍이 이제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더 폭발하면서 지금의 열풍이 가능해졌는데, 이런 변화가 또 한 번 있었던 거는 2003년, 4년, 5년, 2004년 정도가 되겠죠. 그 당시 장윤정의 어머나 열풍과 좀 비견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가 좀 고착화된 건 90년대라고 봐요. 고착화요?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그냥 우리나라 가요가 트롯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면 그 당시 70년대 트로트를 보면 뭐 재즈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그런 뽕짝 이런 흐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왔던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노래들이 다 그냥 지금은 트롯이라고 다 정리가 돼가지고, 요즘 뭐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예전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정확히 보면 음악적 장르가 트롯이 하는 노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그냥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가 그냥 트롯이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장르가 또 나눠지고, 굉장히 뭐 가볍고 좀 발랄한 노래도 있었고, 굉장히 좀 한이 소리 노래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장르가 있었는데, 이제 70년대 후반에 이제 그 통기타 가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대중가의 흐름이 이제 나눠지죠. 그러면서 그 하나의 일부였던 통기타 가수들이 이제 80년대에 들면서 이제 발라드 열풍이 일고, 그래서 80년대는 발라드, 댄스 가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당시 80년대에는 뭐 가요 톱10 같은 거 방송을 하면 한 주는 발라드가 우승해가지고 발라드가 뭐 5주 연속 우승해도 그 다음에 또 트롯 가수가 또 1등을 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트롯 장르는 굉장히 줄어들고,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대중가요 장르가 굉장히 이제 세분화가 되기 시작했죠. 발라드가 락 발라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댄스 음악도 뭐 테크노, 힙합, 랩도 나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았던 트롯 가수들이 대부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이제 뭐 그 공연이라든지 뭐 행사 무대, 밤 무대 이렇게 행사 위주로 바뀌게 되고, 방송은 대부분 지금 대중 가수들이 채우게 되면서, 트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천왕이라고 불렸던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이 네 분이 거의 그 트롯은 그냥 이 네 분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10년대 뭐 X세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바뀌고, 이런 90년대 한국 사회가 큰 변화를 거치면서 음악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었죠. 그런 시대에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탄생을 한 거예요. 엄청 제가 대중적이었죠. 이제 장윤정은 잘 아는 게,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아마 네. 가장 먼저 만났던 기자가 저였을 거예요. 왜요? 어떤 게 기억? 그러니까 그 당시 장윤정 매니저가 그냥 대중가수 댄스 가수 매니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매니저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회사를 옮겨가지고 새로운 신인 가수를 맡게 됐다고 소개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제 아는 이제 선배 기자랑 셋이 같이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해서 갔더니 여가수가 한 명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 했더니 강변가요제에서 상을 받고, 근데 몇 년 동안 데뷔를 못하다가 이번에 자기네 회사에서 데뷔를 하려고 한다. 그럼 뭐 댄스냐고 그랬더니
트로트라는 거예요. 아니 20대 여가수가 트로트 가수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대 초반 시점에서 20대 가수가 트로트로 데뷔한다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시도였어요. 아니 게다가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았으면 충분히 발라드나 이쪽에서 잘 될 수 있을 테고 노래는 분명히 잘할 텐데 왜 트로트를 하느냐. 근데 이제 장윤정도 그 당시에는 이제 몇 군데 회사에서 데뷔를 준비하다 잘 안 되고 하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기회가 왔고 이 매니저도 사실은 트로트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가수였는데 그래도 뭐 그 어떤 회사 입사하게 되면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앨범을 하나 주는데 그게 이제 장윤정 초판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제작된 앨범이었기 때문에 어머나 한국이랑 어머나 MR이랑 아마 그 어머나 뭐 리믹스 버전 정도 그때 듣기로 뭐 40장 50장 찍었다고 했던 앨범이 지금 저한테 있어요. 저희 집에. 아 진짜. 그럼 장윤정은 원래 트로트 가수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트로트라고 하면 4대 천왕 정도 되는 연령대 가수들만 하고 그 연령대에서만 좋아하는 그런 음악으로 국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젊은 가수가 왜? 그냥 속으로 들었던 생각은 그래 뭐 그래도 트로트 가수 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밤무대 굉장히 그 번성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럼 방송 활동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하면 돈을 벌겠다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장윤정보다 먼저 이런 걸 시도했던 그 신세대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박상철이에요. 아 박상철이 이제 자오가라는 노래를 먼저 나와서 그 당시에 자오가라는 노래가 어느 정도 히트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트로트계 얘기 들어보면 노래 하나 히트하는데 보통 이제 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앨범 하나 낸 다음에 활동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앨범 내고 쇼케이스 한 다음에 방송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한 석 달 정도 활동하면 그 앨범 활동 기간이 끝나요. 트롯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노래가 알려지는 데까지 홍보 기간을 3년을 잡아요. 노래를 발표해서 3년 이내에 히트를 하면 히트곡이 되는 거고 3년이 지나도 히트를 못하면 그냥 묻히는 노래. 실패한 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트롯 가수 매니저들이 갈 곳은 딱 한 군데가 거의 유일했어요. 각 방송국의 라디오국인데 주로 많이 모여있던 곳이 그 여의도 MBC 7층에 라디오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휴게실이 길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벽 쪽에 유리창 있는 쪽에 길게 휴게실이 있어가지고 그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한 사람 정도 앉으면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식의 통로 같은 휴게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쫙 나이 많으신 분들 쫙 앉아 계세요. 근데 다 트롯 가수 매니저들이에요. 앨범 들고 있다가 그 라디오 PD 지나가면 이거 한 번만 틀어달라고. 그 당시에 트롯이라고 하는 노래가 방송을 탈 수 있는 기회는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 라디오에 한번 나오면 그 당시에도 뭐 인기 있던 뭐 싱글벙글쇼 같은 데서 한번 나오면 그냥 그날은 그 매니저는 정말 뭐 그날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뭐 할 일 다 한 거일 정도로 홍보할 기회도 그게 다였던 시절이었어요. 박상철의 자오가도 거기서부터 홍보를 시작했었고 어머나의 장윤정의 어머나도 그 매니저가 그 7층 라디오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곡이었는데 자오가라는 노래는 알려지고 있는데 박상철이라는 가수는 안 알려지고 있으니까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서프라이즈에 보면 이제 다 그 재현 배우. 재연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 재연 배우를 박상철이 출연해요. 그래서 후배였던 장윤정도 어머나 낸 다음에 재연 배우로 같이 박상철이랑 장윤정 씨가 함께 그 재연 배우로 서프라이즈 출연을 했었어요. 그렇게라도 좀 얼굴을 알리겠다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와, 열심히 했다. 방송 뭐 가요 프로그램 출연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머나는 노래는 어느 정도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뭐 행사나 이쪽 무대는 굉장히 섭외가 많이 돼가지고 이미 굉장히 바빠진 상황이어가지고 아 그럼 요즘 신세대 트로트 가수와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그 하루 동안 같이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6시 정도에 울산에서 열렸던 지역 행사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하는 그 행사 무대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창원으로 잘 옮겨가지고 그 대학교 축제 무대에 서는 그런 모습을 쭉 같이 이제 이동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이미 뭐 울산에서도 굉장히 큰 환호를 받았지만 밤에 이제 9시 정도에 도착했던 그 대학교 축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침 그 아이돌 그룹 온 것처럼 장윤정 씨가 대학생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다 따라 부르고 끝나고 이제 차로 가니까 막 따라가지고 그 앞에서 막 응원하고 대중적으로 확 그 방송에서 이렇게 모티브가 됐던 건 그 당시 한강수 타령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김혜수 씨랑 최민수 씨였는데 김혜수 씨가 우울해하니까 최민수 씨가 노래 하나 틀어줘요. 이 노래 들으면 기운이 날 거야. 딱 틀었던 게 어머나였어요. 어머나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확 됐던 게 그 드라마가 그 당시에 시청률이 좋아가지고 어머 저 노래 뭐야 하면서 그 한강수 타령에서 그 노래가 나온 다음에 어머나가 이제 비로소 물밑에서만 인기 있던 게 매스미디어 통해서 소개가 되면서 장윤정 열풍이 시작됐죠.
그러면은 장윤정의 다음 세대를 이을 가수는 송가인인 건가요? 장윤정 열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트롯은 뭐 어른층들만 듣는 노래 아니야 했던 거를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게 된 최초의 계기였어요. 그래서 신세대 트롯 열풍이 불면서 이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박효미, 홍진영까지 이어지는 그 신세대 트롯 가수들의 데뷔가 장윤정 이후에 쫙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장윤정이라는 가수 한 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20대, 30대, 심지어 10대까지도 트롯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세대 트롯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트롯이 단순히 어르신들만 듣는 옛날 노래가 아니라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우리말의 한국 고유의 대중가요구나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트롯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 신세대 트롯 가수들을 통해 가지고 넓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국내에서 인기 있는 그런 장르까지는 못 되고 그래도 네. 하나의 장르로서는 딱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미스트롯에서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배출되면서 이게 딱 달라진 거였죠. 근데 이번에 의미가 있다면 이제 장윤정의 열풍은 트롯에 등지고 있던 젊은 층을 데리고 왔다라고 한다면 송가인 열풍은 트롯을 원래 좋아하던 세대였지만 현재 어떤 그 대중가요계라든지 내지는 뭐 SNS, 유튜브 이런 쪽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 중장년 연령층을 이쪽으로 끌어들였다는 부분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유튜브의 장점은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그쵸. 재방송은 그냥 다 틀어주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장르의 그 강점은 분명하고 어르신들도 송가인 좋아하는 분들은 송가인 관련된 유튜브 영상만 보고 영탁 좋아하시는 분은 그것만 보고 임영웅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것만 보고 하면서 패층이 더 두터워지고 그러니까 정치색이 짙거나 뭔가 그런 시사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사용했었지만 그래도 대중적이지 않았었는데 네. 트롯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장르가 이쪽과 연결이 되면서 옛날처럼 라디오에서 나오면 이렇게 같이 뭐 장단 맞추면서 그냥 트롯을 좋아하던 게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이제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게 그 장윤정 때도 그렇고 송가인 때도 그렇고 이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한국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장윤정과 송가인이라는 두 명의 굉장히 걸출한 여가수가 단순히 뭐 트롯계에서 대박이 내가지고 그 대박난 최고의 트롯 가수가 아니라 한국 사회 흐름을 바꿨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능했던 건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음 편에 이런 걸 다뤄주세요 이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보는 게 어떨까요? 신청이요? 지금 보시는 분 한 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채택해서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다룰 수 있고 도움을 채택해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OPD가 드릴 거예요. 항상 이런 건 제 몫이죠. 제작진 일개 출연자